베일드 엑스퍼트에는 10명의 요원과 다양한 무기 그리고 랩톤이 존재하고 그 조합 또한 다양합니다. 자신과 어울리는 요원은 누구인지, 또 좋은 무기와 적절한 랩톤 조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입니다. 주로 1라운드에 사용하는 권총부터 적을 스캔하며 관통 피해를 입히는 스캔 보호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글록이라고 불리는 권총인 G17입니다. 반동이 낮고 연사력이 높아 단발 광클에 자신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탄창이 넉넉하여 탄 관리가 수월하고 3.4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절 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반동이 높지만 한방 한방이 강력한 디이글입니다. 데미지가 강한 만큼 중후반까지도 좋은 보조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출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미지, 연사력, 반동이 모두 상위권인 밸런스가 좋은 윅스입니다. 초보자가 사용해도 좋은 비싼 값을 하는 보조 무기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쇼티입니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근접전에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기절 상태에서 권총 사용이 가능한 VX의 특성상 기절 시 쇼티를 이용한 킬이 자주 나옵니다. 여유가 있다면 보조 무기를 쇼티로 바꿔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위의 특화 무기입니다. 베넬리라고 불리는 반자동 샷건입니다. 연속해서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루나의 특화 무기입니다. 덧배라고 불리는 더블배럴 샷건입니다. 한방 한방이 강력하지만 두 발밖에 장전이 불가능하므로 빗맞힐 시 리스크가 큰 샷건입니다. 사이먼의 특화 무기입니다. 낮은 반동과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MP5입니다. MP5 전문가 랩터를 이용한 2라운드 수급이 가능합니다. 릴리의 특화 무기입니다. 높은 연사력의 특징인 벡터입니다. VX 내 가장 높은 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게임 후반까지 사용해도 무방한 SMG입니다. 런앤건에 특화되어 있는 막10입니다. 높은 연사력과 낮은 반동을 가지고 있고 움직이며 사격해도 에임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리타의 특화 무기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SMG 내 가장 긴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MPX입니다. MPX 전문가 랩톤을 이용해 2라운드 수급이 가능하며 열화상 조준경이 달리는 유일한 SMG입니다. 근거리부터 중거리까지 모두 담당이 가능한 좋은 무기입니다. AR 중 가장 저렴한 아스발입니다. 탄속이 매우 느려 럭키 SMG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높은 연사력과 낮은 반동, 긴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탄창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후반 밸류도 괜찮습니다. 반동이 강하지만 데미지가 높은 AK47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대용량 탄창의 부착이 불가능하므로 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앵글 손잡이 부착을 추천합니다. AK47의 상위 호환으로 탄생한 신규 무기인 AK15 모드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강한 데미지와 높은 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7.62mm 총기의 고질병인 대용량 탄창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탄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비싼 값을 하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VX 내 가장 높은 DPS를 보유하고 있는 스카입니다. 탄창 용량이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롭지만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반동이 높기 때문에 수직 손잡이에 부착을 권장합니다. 카일의 특화 무기입니다. 반동이 낮고 탄속이 빠르며 가격이 저렴한 어그입니다. 데미지적인 측면에서는 타 총기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5.56mm 무기답게 대용량 탄창과 AP 탄창 둘 다 부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2라운드에 뽑을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60발들이 대용량 탄창에 부착 가능한 G36K입니다. 스펙과 가격 모두 준수합니다. 드럼 탄창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 관리 또한 수월합니다. AP 탄창보다 대용량 탄창을 선호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신뢰의 총기인 M4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무기입니다. 유일한 LMG인 M249입니다. 탄띠 형식의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전 없이 많은 총알의 사격이 가능하여 탄 관리가 수월합니다. AP 탄창 또한 60발로 후반 밸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추천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데미지가 강력한 반자동 저격소총인 SBD입니다. 어떤 부위를 타격하던 두 발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동이 괴랄하고 파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SVD를 사용할 생각이라면 3라운드에 무료로 수급이 가능한 드미트리를 추천합니다. 무난한 DMR인 M14입니다. 헤드 한 방으로 적을 제압할 수 없고 8배율 이상의 고배율과 열화성 조준경의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사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니키의 특화 무기입니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AWP를 제외하면 유일한 S얼인 M24입니다. 머리 혹은 가슴을 타격 시 한 방에 적을 제압 가능하지만 기본어기 3레벨을 완료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에미사를 사용 시 서브 주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팀 내 한 명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2명 이상 사용 시 본대의 힘이 약해지고 에미사를 사용하는 인원 또한 붕 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드미트리의 특화 무기입니다. 스캔 보호는 풀차징 시 스캔 효과가 적용되는 화살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뿐만 아니라 후반에도 적의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며 적에게 관통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상대의 방탄판이 얼마든 간에 풀차징 시 한방에 적을 눕힐 수 있습니다. 저거넛도 마찬가지로 한방에 제압이 가능하고 정보를 얻기 용이한 특성상 후반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영시기의 특화 무기입니다. 랩톤입니다. 랩톤의 총 코스트가 5코스트에서 7코스트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인 랩톤의 코스트가 상승하였고 5코스트의 랩톤은 많아졌지만 쓸만한 저코스트 랩톤이 애매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1코스트 랩톤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폭발 타입의 데미지를 받았을 때 피해를 10% 감소시키는 폭발 내성 1입니다. 세열 수류탄뿐만 아니라 차량의 폭발과 분배의 폭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코스트 랩톤 중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드 설치 시 체력을 모두 회복하고 7초간 적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드 디펜더입니다. 시드를 주로 설치하는 영시기 혹은 릴리가 사용 시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쓸만한 랩톤 중 하나입니다. 구르기 시 체력을 1 회복하는 거북이 1입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접 공격 데미지를 30% 증가시켜주는 전사입니다. 얼핏 들으면 함정 랩톤 같지만 근접 전투를 즐기는 유저의 경우 전투 중 몸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저거넛을 상대하는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접 공격에 익숙하다면 꽤 의미있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효과가 적용되는 도중 이동 속도가 8% 증가하는 기상특보입니다. 날씨 효과가 있는 맵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맵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는 랩톤 중 하나입니다. 8%의 이속 증가 옵션이 절대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닐 뿐더러 특히 10야드의 지하 번지는 상시 발동 상태이기 때문에 10야드 플레이 시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체력이 80% 이하가 되는 경우 5초간 이동 속도가 8% 증가하는 긴급 회피입니다. 생존력을 크게 올려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 라운드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 랩톤 중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랩톤입니다. 낙하 데미지를 무효화시켜주는 깃털 1입니다. 10야드 또는 알타시티 등 고저 차이가 큰 맵에서 쓸만하지만 낙하 데미지는 신경만 써준다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고 1코스트면 몰라도 2코스트를 사용하면서까지 넣어야 하는 랩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드 설치 해제 시 피해를 70% 감소시켜주는 시드 운반자입니다. 시드 디펜더와 마찬가지로 시드를 주로 설치 혹은 해제하는 요원과 잘 어울립니다. 기절 상태에서 소생하는 경우 8초간 모든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복수의 화신입니다. 자가 소생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가 소생이 가능한 리키가 사용하거나 소생하는 시간이 빠른 카이리 팀에 있는 경우 효율이 높습니다. 기절 상태의 적을 근접 처형 시 30의 체력을 회복하며 5초간 가까운 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쾌감입니다. 패치노트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삭제되었다가 부활한 랩톤 중 하나이며 공용 랩톤의 최대 코스트가 7로 증가하고 빠른 발차기가 부활한 지금 상당히 좋은 랩톤이 된 것 같습니다. 구르기 중 받는 데미지가 60% 감소하는 굴렁쇠입니다. 구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데미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데미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 근거리 교전에 적합합니다. 구르기 시 5의 체력을 회복하는 거북이 2입니다. 대치 상황 중 굴러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교전을 선호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깃털 1 효과에 10% 이동속도 증가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깃털 2입니다. 깃털 1과 마찬가지로 3코스트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폭발내성 1의 상위 랩톤인 폭발내성 2입니다. 폭발 데미지를 25%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스탄의 데미지 또한 20%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랩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대 투척 사정거리가 10% 증가하는 투척술입니다. 투척 무기의 사정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옵션임에는 틀림없지만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시작 시 방탄판 1개를 지급받는 유비모한 1입니다. 3코스트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거넛 사용 시 최대 내구도 1000이 증가하는 신규 랩톤 에이스 파일럿입니다. 저거넛 내구도 1000 증가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지만 관통 데미지를 입히는 스캔 보호와 근접 공격에 여전히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거넛을 입을 수 있는 횟수가 애초에 적고 그마저도 팀원이 입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저거넛이 펀딩 단계에 추가되어 매 라운드 살 수 있지 않는 한 선택하기 힘들 랩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술 3단계인 암시장 오픈 단계에 저거넛 구매 옵션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받은 데미지의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획득하는 샌드백입니다. 방탄판 노업글 상태에서 기절하더라도 300코인의 가치를 지닙니다. 추가로 체력을 회복하며 피해를 입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한 좋은 랩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화 랩톤 중 가장 효율이 좋은 랩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절 시 100에서 500코인을 무작위 획득하는 위로금입니다. 기절 시 기대값 300코인으로 샌드백의 하위 호환 랩톤인 것 같습니다. 적을 기절시킬 시 7초간 이동 속도가 10% 증가하는 아웃복서 1입니다. 적을 기절시킨 후 포지셔닝에 도움을 주는 랩톤입니다.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전투에 어울리기에 SMG 혹은 샷건과의 궁합이 좋습니다. 무난한 전투 랩톤입니다. 4초마다 4의 체력을 회복하는 자연치유 1입니다. 사격 혹은 투척물에 긁혀서 체력이 애매하게 깎여나간 경우 혹은 자기장 플레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랩톤입니다. 전투의 지속력을 요구하는 대치 상황에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근접에서의 한방 전투에는 사실상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어울리는 경우에 한해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 80% 이하가 될 시 5초간 20의 체력을 회복하는 예방주사 1입니다. 자기장 플레이 혹은 원거리에서 긁힐 시 의도치 않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근접 전투에서의 생존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접 전투를 선호하는 엔트리 유저라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시작 시 M4 슈퍼 90 샷건을 지급받는 샷건 전문가입니다. 샷건과 궁합이 좋은 루나가 사용한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시작 시 MP5 SMG를 지급받는 MP5 전문가입니다. 돈을 절약하며 범용적인 무기 랩턴을 원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시작 시 스캔턴과 세열탄, 붕대를 획득하는 유비모한2입니다. 스캔턴과 세열탄이 1라운드에 충분히 강력하긴 하지만 상자에서 투척물이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4코스트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시작 시 각 300코인을 획득하는 얼리어답터입니다. 초반 라운드의 300코인은 후반 라운드의 300코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반 라운드의 재화적인 이득을 보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4라운드 시작 시 2500코인을 획득하는 안티 스윕 1입니다. 가격이 높은 무기를 4라운드에 거의 확정적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격 유저들이 들어도 좋고 초반은 SMG를 사용하고 4라운드에 AR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든 좋은 랩톤인 것 같습니다. 2라운드에 MPX SMG를 지급받는 MPX 전문가입니다. 5코스트 랩톤의 경우 2코스트 이하의 랩톤과 조합이 되기 때문에 MP5 랩톤이 4코스트인 지금 5코스트인 MPX 랩톤의 선택은 고민이 되지만 MPX의 범용성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티스윕 1의 상위 랩톤인 안티스윕 2입니다. 4라운드 시작 시 2500코인을 획득하고 4라운드에 한해서 최대 방탄칸이 한 칸 증가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구려 보이지만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안티스윕 1과 1코스트 랩톤으로 이루어진 5코스트 랩톤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4라운드 뿐이더라도 최대 방탄칸 증가는 충분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안티스윕 1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1코스트 랩톤을 무엇을 사용할지 고민이 된다면 안티스윕 2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시작 시 에미사고 LMG를 지급받는 에미사고 전문가입니다. 2라운드 에미사고는 상당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AP 탄창에 장착이 가능한 에미사고는 후반 밸류에도 밀리지 않는 만큼 6코스트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랩톤입니다. 자연치유 1의 상위 랩톤인 자연치유 2입니다. 매 초당 1의 체력을 회복하며 자기장 데미지가 30% 감소합니다. 자기장 플레이 등 특정 플레이를 의도하고 고른다면 매우 좋은 랩톤입니다. 다만 딱히 플랜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주사 1의 상위 랩톤인 예방주사 2입니다. 체력이 75% 이하로 떨어질 시 즉시 15의 체력을 회복하고 추가로 5초간 2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생존력을 말도 안 되게 올려주는 랩톤입니다. SMG 혹은 샷건 등 근접 교전의 생존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AR 등 원거리 교전 또한 승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다만 자연치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랩톤이기 때문에 자기장 혹은 폭발물 등에게 긁히는 경우 의도치 않게 발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을 기절시킬 시 7초간 이동속도가 12% 증가하며 초당 3씩 총 21의 체력을 회복하는 아웃복서 2입니다. 원거리에서 적을 기절시킬 시 의미있게 사용되기 힘들고 근거리에서는 예방주사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힘듭니다. 다만 어떻게든 기절을 시킬 수만 있다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악용 랩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루나는 인파이터 랩톤으로 인해 SMG와 샷건과의 궁합이 좋고 집의 레이나를 통해 우수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VX 대표 엔트리 요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M4 슈퍼 90 샷건은 루나의 특화 무기로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베넬리 샷건의 밸런싱에 따라 루나의 티어가 바뀌기도 합니다. 고유 랩톤인 집의 레이나와 베넬리 샷건이 버프를 먹은 지금 루나가 활약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근접 전투를 위주로 플레이하는 뛰어난 생존력의 엔트리 요원을 원한다면 루나가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는 인파이터와 잘 어울리는 베넬리 샷건 혹은 연사력이 빠른 벡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예방주사 1과 폭발 내성 2 혹은 샷건 전문가와 굴렁쇠를 추천합니다. 잭은 권총 에어가의 효과로 1라운드에 PB 피스톨을 지급받아 초반 라운드의 재화 관리가 수월하고 PB 피스톨의 성능 또한 높기 때문에 권총 라운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권총 돌리기 효과로 인한 스캔 효과 저항과 외로운 늑대의 효과로 인해 클러치 능력이 가장 우수한 VX 내 가장 인기 있는 요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잭은 혼자 남은 클러치 상황에 가장 빛을 발휘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에서의 승률을 높여주는 무기와 랩톤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근접 전투는 클러치 상황에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SMG 중에서는 벡터, AR 중에서는 대용량 탄창의 크기가 가장 큰 G36K가 잭과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아웃복서 1과 폭발 내성 2, 그리고 전사 혹은 폭발 내성 2와 긴급 회피, 쾌감을 추천합니다. 리타는 인트로 트랙으로 인해 라운드 초반에 좋은 자리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가능하고 텐션 게이지에 따라 이동 속도가 증가하며 텐션 최대 상태일 경우 적 기절 시 방탄판을 40 회복하는 전투 지속력이 높은 엔트리 요원입니다. 다만 너프로 인해 텐션 게이지의 관리가 전보다 어려워졌고 핵심 요소인 방탄판 회복이 적 기절 시 발동하기 때문에 적을 기절시키지 못하면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적을 기절시킬 수만 있다면 훌륭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리타를 플레이하는 파일럿의 기량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화하는 요원입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리타는 높은 이동 속도를 활용한 런앤건에 적합한 요원으로 리타의 특화 무기이기도 하고 런앤건에 적합한 막10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랩톤은 루나와 거의 동일하지만 텐션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다른 이동 속도 증가 효과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아웃복서도 리타와 잘 어울립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아웃복서 2와 전사 혹은 예방주사 1과 폭발 내성 2입니다. 사이먼은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높아 흔히 칼빵캐라고 불리는 요원입니다. 심지어 시그니처는 이동속도 증가와 경직 완화로 무척 잘 어울리고 적 시체에서 코인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재화 저축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접 무기를 사용해야 발동하는 랩톤의 특성상 난이도가 있고 자칫 근접 공격이라는 틀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 플레이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근접 공격에 익숙하다면 꽤나 고점이 높은 요원임에는 틀림없지만 게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사이먼을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사이먼의 특화 무기인 D-디펜스, 즉 더블배럴 샷건을 추천드립니다. 근접 공격이 강한 사이먼의 특징과 샷건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구르기를 활용할 시 상당히 높은 전투력과 생존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먼의 존재의 의의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전사와 아웃복서 2 혹은 전사와 쾌감, 예방주사 1입니다. 카일은 구조 전문화 랩톤으로 인해 아군을 소생시키는 시간이 절반으로 매우 빠르고 최대 체력으로 소생시키며 시그니처를 이용해 자신과 주변 팀원들에게 반동 제어 버프를 부여하는 완벽한 서포터 요원입니다. 또한 폭발 데미지와 근접 공격에 40% 감소된 피해만 받고 순간적으로 이동 속도가 상승하며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생존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근접 공격이 강한 사이먼의 카운터이기도 합니다. 본대에서 팀원과 함께 움직이는 단단한 서포터 요원을 원한다면 카일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VX 내 가장 높은 DPS를 가졌지만 반동이 높은 스카를 추천합니다. 시그니처를 이용해 높은 반동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카일의 특화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전 속도 또한 빨라 카일과 잘 어울립니다. 다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초반 라운드에는 SMG를 사용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폭발 내성 2와 예방주사 혹은 폭발 내성 2와 굴렁쇠 플러스 전사입니다. 릴리로즈는 박앤세일을 통해 라운드당 1회에 한해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무기에 구매가 가능하고 돈뿌리기를 이용해 소소하게나마 코인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 재화저력에 특화되어 있는 요원입니다. 또한 최후의 저항으로 인해 기절시 체력이 많고 가스탄이 발동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장악하기에도 유용하여 시드 설치와 해체에도 좋은 요원 중 하나입니다. 재화 관리는 VX의 전부이기도 하고 기절시 가스탄 발동과 주무기 사용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리에서 눕는 이른바 몇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릴리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상대를 까다롭게 만드는 매우 좋은 요원입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최후의 저항 발동 시 효율이 좋은 에미사구와 릴리의 특화 무기이자 버프를 받은 MP5를 추천합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에미사구 전문가와 시드 디펜더 혹은 안티스윕 1과 폭발 내성 2를 추천합니다. 영식이는 시그니처 효과인 스마트 글래스가 큰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적장치 랩톤으로 2라운드에 스캔보호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천재 해커 랩톤으로 인해 짚라인과 시드 구역을 해킹하여 적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정보 특화 요원입니다. 또한 시드의 설치 및 해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드 구역에 대한 영향력과 장악력이 높고 시드의 컨트롤은 곧 게임의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팀 내 꼭 필요한 핵심 요원 중 하나입니다. 스캔보호를 이용해 정보를 획득하고 높은 시드 컨트롤 능력을 활용해 팀에 기여하고 싶다면 영식이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2라운드에 지급받는 스캔보호를 기본으로 장착하시고 시드의 설치 및 해체를 담당하는 만큼 사이트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접 전투에 좋은 벡터를 추천드립니다. 이외 에미사구, M4 등 범용적인 모든 총기 모두 취향껏 사용해도 좋은 요원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방어팀인 경우 해체 킷을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시드 디펜더와 에미사구 전문가 혹은 시드 디펜더와 시드 운반자, 안티스윕입니다. 1라운드는 화력이 약한 라운드인 만큼 해체 킷을 구매할 시 승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 방어일 시 안티스윕 1을 얼리 어답터로 바꾸어 1라운드 해체 킷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희는 서포트 모드를 이용해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 시그니처로 설정 모드를 전환하여 아군 한 명의 방탄판 혹은 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추적을 이용하여 근처 적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요원입니다. 얼핏 듣기에 소희는 서포팅에 최적화된 요원인 것 같습니다만 서포터뿐만 아니라 엔트리의 역할도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운더 요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포트 모드는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드론 추적은 제게 권총 돌리기를 이용한 스캔 무효화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제게 픽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픽했을 때의 장점이 큰 요원인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소희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총기가 다 어울립니다. 다만 드론 추적의 효과가 소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투 공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한 벡터 혹은 MPX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희는 현재 성능이 좋은 쇼티를 특화 무기로 사용하여 장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꼭 쇼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MPX 전문가와 긴급 회피 혹은 자연치유 1과 폭발 내성 2입니다. 니키는 인공심장 재충전으로 인해 스스로 소생이 가능하고 소생 시 인공심장 가속으로 인해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기절하더라도 안전하게 소생이 가능한 원거리 전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을 획득하는 동전 던지기 시그니처로 인해 소소한 재화 빵튀기도 가능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원입니다. 만약 SR 혹은 DMR을 이용한 원거리 전투를 선호한다면 니키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M14와 M24 둘 다 추천드립니다. 둘 다 원거리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저격 무기이고 특히나 M14는 니키의 특화 무기로 장전 속도가 빠릅니다. 2라운드에 벡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중반 라운드에 M14를 구매하는 것도 좋고 M24를 구매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벡터를 판매하고 M24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추천 랩톤 조합은 복수의 화신과 안티스윕 2 혹은 복수의 화신과 안티스윕 폭발 내성 1입니다. 특히나 복수의 화신은 자가 소생이 가능한 리키와 매우 잘 어울리는 랩톤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미트리는 스나이퍼 랩톤으로 인해 3라운드 SVD를 지급받고 광속 저격의 효과로 DMR과 SR을 사용해 적 타격 시 가장 가까운 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저격 특화 요원인 것 같지만 이동 속도를 실초간 20% 증가시켜주는 한잔하기 시그니처로 인해 런앤건 드미트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유 랩톤과 시그니처 각각의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서로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사가 어디 하나 빠져있는 요원인 것 같습니다. 추천 무기입니다. 벡터를 추천드립니다. 저격 드미트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라운드에 벡터를 구매해 사용하고 3라운드 SVD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돈이 여유로워지는 라운드가 되면 SVD를 버리고 M14를 구매하거나 2라운드 구매한 벡터를 떨값에 판매하고 SVD를 땅바닥에 버린 후 M24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어지럽습니다. 추천 랩톤입니다. 안티스윕 1과 폭발 내성 2를 추천합니다.
베일드 엑스퍼트에는 팀 업그레이드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기본화기, 특수장비, 전술 강화 총 3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 1000코인, 2단계 2000코인, 3단계 3000코인, 4단계 4000코인으로 각 항목당 10,000코인, 총 30,000코인을 이용해 풀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쟁전에 하는 이야기이고 일반전은 1라운드 800코인, 2라운드 이후로 1000코인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쟁전보다 쉽고 빠르게 팀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흰색 경험치 바입니다. 투자하는 코인만큼 경험치가 오르며 4000코인 투자 시 다음 라운드부터 매 라운드 방탄판 1개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4000코인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000코인을 이미 투자했다면 아직 투자하지 않은 팀원에게 코인을 양보하는 것이 팀적으로 더 이롭습니다. 펀딩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인 추천 펀딩 순서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모두 완료한 후 전술 강화, 개인화기, 특수장비 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제가 사용 중이고 또 좋다고 느끼는 설정법입니다. 정조준한 상태에서 구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 숨참기 기능을 켜고 숨참기 키와 구르기 2번은 미설정하였습니다. 기존 각성제와 전술 가젯을 담당하는 7번과 8번 키는 너무 멀기 때문에 방탄판을 T, 각성제는 6, 전술 가젯은 펑션 1으로, 가방 및 상점은 탭키, 현황판은 물결키로, 음성 대화에 눌러서 말하기는 B로 할당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영상 혹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